미국의 소설가 에드나 퍼버는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라고 했다. 많아서 좋은 것은 별로 없다. 질병도 대부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단식을 해보면 모든 장기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옴을 알 수 있다. 적게 먹으면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문제는 많아서 생긴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된다. 선택의 역설이다. 적은 것만큼 좋은 것은 단순한 것이다. 전시장의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여백과 조명이다. 빈 배경 없이는 그 어떤 훌륭한 작품도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영국의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 한 말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언이다. 담아내는 그릇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들에게 선보일 요리가 볼품없고 맛도 별로라면 사람들은 그 식당을 두 번 다시 찾지 않는다. 무엇보다 식당은 요리가 근사해야 한다. 사람도 결국 끝까지 남는 건 그 속을 채운 내용물이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집착과 욕심이다. 성공, 지식, 음식, 사람, 물건, 무엇이 되었건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세진다. 성공이 당신을 불안하게 한다면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사람이 당신을 집착하게 만든다면 홀로의 시간에 익숙해져라.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고도 부족하고 휘황한 난간에 비단 병풍을 치고 잠을 자도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과 달빛만으로도 차고 넘치게 족한 사람이 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세네카의 말이다. 얼마나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결정하는 더 정확한 요소다.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고역 같은 식사가 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수많은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다. 채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이 있듯 저마다 다른 신념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묵묵히 하면 된다. 그의 답도 정답이고 나의 답도 정답이다.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고 회색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 설득당할 사람이었으면 비난하지도 않는다. 비생산적인 미움은 접어두고 딱 한마디만 떠올리자. 그럴 수 있다. 자유를 뒤집으면 도피가 있고 불안을 뒤집으면 신중함이 있다. 실현과 배움이 한 끗 차이고 안정과 권태도 한 끗 차이다. 어느 한쪽만 보고 과하게 기뻐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지나치게 비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잃어버린 것의 뒷면에는 언제나 얻게 될 새로운 수확이 있다. 법과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은 물건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물건은 없으면 당장은 불편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며 불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준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암묵적 약속이다. 몇 분 아끼자고 생명을 버리는 바보는 없다. 법과 공중도덕은 남들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다.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한다. 눈 앞에 닥친 이익만 쫓으려다간 더 큰 불행을 보지 못한다. 공자는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했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혼신을 다해도 짧은 인생이다. 적을 만들기가 두려워 주위를 온통 간신배로 채울 것인가?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나의 안목은 대체로 정확하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한 사람은 없었다. 생각을 버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잊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가 나를 괴롭게 한다면 잊으려 하기보다는 직면하는 편이 더 현명한 접근이다. 괴로우면 괴로워해도 괜찮다. 우울하면 마음껏 우울해하고 후회되면 후회의 종착지까지 쫓아가보라. 마지막까지 다다랐을 때 의외로 끝은 싱겁기 짝이 없어서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인류가 하루 세끼 식사를 하게 된 역사는 얼마나 될까? 산업혁명 이후 먹을 게 풍부해지면서 비로소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해 챙겨 먹기 시작했으니 불과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는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생활해 왔다.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떨어지면 굶어야 했다. 인간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너무 많이 먹어서다. 오랜 시간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오며 진화한 인류의 신체는 풍족해진 먹거리와 급박하게 변한 생활 습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구석기인들처럼 단순하게 먹어야 한다. 배고프면 먹고 배고픔이 가시면 멈춰야 한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하루 세 끼라는 틀에 갇혀 지내다 보니 늘 과식에 복통을 달고 산다. 하루 세 끼라는 강박만큼 무서운 것이 공장과 함께 등장한 각종 가공식품이다. 선사시대에는 편의점도 마트도 치킨집도 없었다. 모든 식재료는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길러 먹었다. 농사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사냥에 성공하면 운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따고 풀을 뜯어먹으며 연명해야 했다. 우리의 식탁에도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올라가야 한다. 몸이 소화하지 못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가공식품과 화학조미료는 멀리하고 육고기와 생선을 익혀 먹자. 향신료와 양념의 역사도 그리 길지 않다. 원시적인 양념과 향신료는 고작 마늘 정도다. 새끼 다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다. 성공은 경험과 성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출전한 공모전에 입상하지 못했을 때도, 몸담았던 동아리에서 마찰이 있었을 때도, 지원한 회사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도 나는 갈등을 통해 관계를 배웠고, 좋은 동료를 만났고, 탈락을 계기로 다음을 기약하며 심기일전할 수 있었다. 세상에는 공인된 승자와 패자가 있다. 이 기준은 합격의 당락이기도 하고 업무 실적일 수도 있고 성적일 때도 있다. 그러나 세리에 A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축구 선수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있다. 또 축구 선수로 활약하지 못했지만 감독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도 있고 해설위원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고
꽃이 피는 시기도 다르다. 스스로 정한 성공을 기준 삼아 목표를 세우고 어제의 나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나의 기준은 성장이기에 거의 언제나 나는 성공한다. 도전하고 경험하는 이상 나는 매번 성장할 것이고 항상 성공할 것이다. 성공의 기준은 까르보나라를 좋아하느냐, 봉골레를 좋아하느냐의 차이다. 까르보나라를 좋아한다고 해서 틀렸거나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다. 까르보나라가 더 좋고 값진 거야 라고 세상이 외친다면 당당하게 봉골레가 뭐가 어때서 라고 응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다. 과거 선물이란 값비싸고 귀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다. 희소성이 있으면 좋고 가격도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체면이 섰다. 물건을 줄이고 선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물건이 아닌 경험을 선물하고 손으로 쓴 편지와 정성이 깃든 물건을 직접 만들어준다. 선물에 대한 나의 가치관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물건보다 맛있는 저녁 한 끼를 원한다 하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자고 권하고 영화를 보여달라고 말한다.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선물을 하기 시작했다. 부모님께는 마사지 쿠폰, 스파나 미용실 이용권, 콘서트 티켓을, 친구들에게는 근사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 또는 그녀의 이름으로 기부 선물을 한다. 연극이나 영화 티켓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고 연말과 연초에는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발급해주는 것도 센스 넘치는 선물이다.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를 쓴 조슈아 필즈 밀번과 라이언 니커디머스는 미니멀리스트식 선물 주기라는 글에서 경험 선물의 좋은 예제 몇 가지를 추천하고 있다. 집에서 요리한 맛있는 식사, 특별한 행사 초대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글, 목적지 없는 산책, 시간, 관심 등이다. 나는 이 목록에 전시 관람권, 손편지, 직접 만든 잼, 손수 제작한 향초, 손그림이 들어간 여행지의 엽서, 직접 장식한 꽃다발을 추가하고 싶다.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면 쓸 수 있는 소모품이 좋다. 쓸모도 있으면서 사용이 끝나도 처치곤란한 골칫덩이가 되지 않는다. 꿈꾸는 미래는 자유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매 순간을 희생한다면 결국 미래도 지금과 다를 수 없다. 희생당한 현재는 절대 보상받지 못한다. 행복한 오늘이 모여야 행복한 미래가 된다.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거리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다. 성장의 시간이자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생산의 시간이다. 침묵 속에서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에서 지친 영혼을 정화한다. 나를 지배하던 감정으로부터, 관리해야 할 물건으로부터 자유와 여유를 되찾을 적당한 게으름이 필요하다. 자신의 존재를 요란하게 알리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발자국도 요란하다. 그런 사람치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없다. 반면 남의 것도 내 것처럼, 공중 화장실도 나의 집처럼 아끼고 소중히 대하는 사람이 있다. 식당에 가면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식사 후에는 뒤처리도 깨끗하게 한다.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도 그만큼 소중하게 다룬다. 무건 수행하듯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가 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물건의 소유에서 벗어난 자유만큼 해방감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산다. 말하고 먹을 권리가 있듯 먹지 않고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대부분의 분쟁은 말에서 비롯된다.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소중한 벗을 잃게도 한다.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지나친 말은 허풍과 거짓을 낳는다. 이는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때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답이 될 수도 있다. 침묵은 정답으로 가득 차 있다. 때로는 적절한 규제가 나를 더 자유롭게 한다. 규제 안에서는 그 어떤 통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이기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도 되듯 규제라는 장치는 더 많은 자유를 의미한다. 야식과 술은 하지 않는다가 기본 철칙이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만취까지 간다.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고 정하면 갈등도 없다. 하나하나 열거하며 매번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나는 필요한 것, 가져야 할 것보다 이미 가진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적음에도 감사하게 되었다. 적다는 것은 그만큼 채울 공간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빈 공간을 더 풍요로운 가치로 채울 생각을 하면 비어있음에 더 감사하게 된다. 밥도 허기를 면할 정도로 먹고 수저를 내려놓아야 건강하듯 생활도 만복이 될 때까지 필요를 부풀리면 과소비가 일상이 된다. 몸도 키에 비해 살이 찌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건강에 위기가 오듯 생활도 물건이 넘치고 비만이 되면 버거워지고 유연성은 떨어진다. 과하게 부풀려진 나의 필요가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음식으로 채운 공허함은 복통을 가져왔고 사람으로 채운 공허함은 관계에 집착하게 했고 물건으로 채운 공허함은 쓰레기와 빚을 불렸다. 내가 채웠던 것은 전부 가짜였다. 밑 빠진 독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배가 더 고팠다. 잠시라도 채우는 일을 멈추면 불안이 가중되었다. 비우기 시작하면 채워야 할 진짜가 보인다. 진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완전한 사람일 수 있게 한다. 바래지 않는 정신의 풍요, 행복, 위안만이 남는다.